청년 정책의 범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지금의 기성세대 정치인들이 너무 청년이라는 단어에만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청년 정책이 만 18세부터 보통은 만 29세까지, 넓게 보면 만 39세까지 보더라고요. 근데 범위를 너무 넓게 잡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크게 다가오질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뉴스를 보면서 진짜로 저 사람들이 내가 무슨 고민을 하는지는 알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청년 범위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좀 더 다가서서 세분화된 청년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후보님의 생각이나 이제 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우리 정치권에서, 이병훈 의원님, 우리 정치권에서는 청년이 45세죠. 45세 청년 맞습니까? 40. 중년이지, 사실은 중년. 장년은 아니고 중년 정도. 그래서 정치권에서 어쨌든 45세까지를 청년이라고 해요. 그리고 법률상 보면 어디는 35세, 어디는 뭐 29세, 다양하게 이제 상한이 정해져 있죠. 그 이제 각계 법률의 취지와 목표에 따라서 좀 다르게 정하고 있는데, 사실은 청년을 범주가 도대체 어디까지가 청년이냐, 사실 그 법으로 정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정책 목표에 따라 다르게 정하는 게 맞는 거죠. 지금 농촌에 가면 청년에 있잖아요. 농촌에 청년에 요새 65세까지가 청년인데 70세로 올리고 있대요. 70세 이하가 이제 청년인 걸로. 왜냐하면 자꾸 사라지니까. 청년회가 필요하긴 하고. 그래서 70 다 되신 분이 청년회 하면서 동네 신부름 한다더라고요. 이건 뭐 농담에 가깝고, 저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성장하는 사회, 그러니까 그게 전쟁 시기든 기근이 발생한 정말 어려운 시기든 기술 발전이 아닌 과거 삼국시대든 간에 지금과 달리 그 어떤 시대도요, 오늘보다 내일이 낫다고 믿어지는 사회였습니다. 즉 성장하는 사회였기 때문이죠. 나보다는 내 자녀들이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그거는 새로운 세대도 그렇게 믿었고, 나는 아버지 세대보다 더 나을 거야. 실제 그래왔고. 근데 지금이 완전히 역전돼 버렸습니다. 기성세대, 우리 세대들도, 저도 아들이 둘인데, 대학 군대 갔다가 졸업하고 취직 때문에 고민하고 막 그런 나이예요. 얘가 나보다 더 잘 살까? 내가 결혼하면은 내 손자들은 더 나은 삶을 살게 될까? 저도 사실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청년 세대들은 말할 것도 없죠. 너무 불안한 거예요.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도 희망이 있었다니까요. 도전할 수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과거에는 나이가 들어서 힘이 떨어지면 취약 세대가 된다. 노인. 그래서 노인 복지를 신경을 많이 썼죠. 근데 이게 지금은 생애 주기별로 보면 어린이,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인, 이 주기별로 보면 제일 취약계층이 청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거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청년이 가장 취약계층이 됐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얘기 절대로 안 합니다. 우리 어릴 때는 고생은 젊어서 사서도 하는 거야. 맞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야. 맞아요.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맞아요. 그런데 요새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하면은 뺨 안 맞게 돼 있죠. 약 올리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해? 그러면 완전히 제가 보기엔 살아남기 어려울 겁니다. 그만큼 이게 이때까지 살아왔던 세상과 지금의 세상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청년 세대를, 옛날에는 힘도 있고 미래도 있고 기회도 많으니까 도전할 수 있고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으니까 거기는 막 들판에 내버려도 돼 라고 우리는 생각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바깥에 내보내면 큰일 나게 생긴 세대가 돼버린 겁니다. 오히려 이제 기성세대가 청년 세대를 부양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 있어요. 황당하게도. 그러면 이럴 때 말합니다. 청년들에 대한 정책이 뭐냐? 사실 정책은 뺏기면 금방 뺏길 수 있어요. 좋은 말이야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전에 우리가 몇 가지 발표한 공약들은 있죠.
청년 기본소득 도입해서 좀 역량 개발의 기회를 갖게 하겠다. 두 번째는 청년 기본금융으로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겁니다. 이 생애 주기별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좀 높여주겠다. 세 번째로 청년 기본주택을 우선 공급해서 청년들도 주거 걱정 안 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하겠다. 거기다가 뭐 남성들이 사실 군대 가는 건 너무 억울해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군대 가서 다치면 또 일 시켜 먹을 때는 우리 대한의 아들이고 다치면은 니네 아들이고 그런다면서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러지 않게 상해보험도 전 장병에게 다 들어주자. 군대 가서 또 군대 가는 동안에 다친 거 다 책임져 주자. 뭐 이런 거 학점 요새는 수업 못 듣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학과장님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너무 수업이 적을 경우 그럴 경우는 등록금도 좀 깎아주자. 이런 거. 그 외에도 뭐 청년들 요새 사실 청년 자살률이 매우 높아지고 있어요.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가 말을 잘 안 하고 있는 거죠. 그중에 여성들의 자살률이 좀 더 높아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심리 치료도 지원하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좀 추가하겠고요. 저는 청년 정책을 참 많이 나름 구상하고 해왔죠. 뭐 크진 않지만 청년 기본소득을 포함해서 우리 경기도 청년들은 25세에 연간 100만 원 딱 한 번 받는 건데 재원이 없으니까 너무 만족도가 높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걸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 저를 비난하는 경향이 많더군요. 퍼주기 한다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 재원은 어차피 정해져 있어요. 이미 내는 세금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거 어딘가 써야 돼요. 저금하지 않습니다. 어딘가 쓰는데 어디다 쓰는 게 좋은지를 결정하는 게 정치예요. 돈은 언제나 남지 않고 어딘가에 씁니다.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어디다가 먼저 쓸까? 어디를 더 많이 쓸까? 이걸 결정하는 게 정치예요. 이 정치적 결정에 따라서 집행하는 게 공무원들이죠. 관료들이죠. 그래서 제가 자꾸 관료들하고 투닥투닥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문제는 저한테 권력이 없으니까 지시를 못해서 생긴 문제죠. 그런데 이 자원을 배분할 때 어디에다 배분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 생각해 보십시오. 청년들에게 청년 기본소득 형태로 예를 들면 자기 실현도 좀 하고 알바 시간이라도 좀 줄이고 책이라도 사보고 여행이라도 한번 가보고 잠깐 휴학이라도 할 수 있게 라면이라도 사 먹게 할 수 있는 비용을 국가가 지급하는 게 그게 낭비입니까? 이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예를 들면 수도권에 1억을 쓰는 게 나을까? 지방에 1억을 쓰는 게 나을까? 효율성을 비교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대체적으로 효율성이 수도권에 있다고 해서 수도권이 막 쓰고 있어요. 가치 기준을 바꾸면 지방이 더 효율적일 수 있죠. 그래서 이 지역적인 시간대는 같은데 동시대에 어느 지역, 어느 부문에 쓸까? 이게 효율적으로 잘 집행되면은 똑같은 돈도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어요. 가치가 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기별로 보면 젊은 20대에 100만 원하고 나중에 성공해서 40대에 100만 원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완전히 다르죠. 그러면 똑같은 인간에게 지원을 해줄 때 나이 40 됐을 때 지원하는 100만 원 20대 사회 출발할 때 100만 원 지원하는 게 어떤 게 낫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하기 싫어요? 네, 20대가 낫습니다. 그건 하나만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걸 생애 주기별로도 지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취약 세대가 돼버린 청년 세대들에 대해서 그건 복지 정책이라도 상관없고 또는 뭐 기본소득이라도 괜찮고 아니면 뭐 기본금융 여러분들 돈 안 빌려주잖아요. 여러분들 돈 빌리려 그러면 어디가 사채시장에서 어디 50만 원 빌리거나 아니면 어디 대부업체나 뭐 이상한 그 인터넷에 올라온 그런 데서 빌려야 되잖아요. 왜 여러분들한테는 은행이 2% 이자로 10년, 20년 장기 안 빌려줍니까? 여러분은 국민 아니에요? 안 빌려줍니다. 돈 많고 수입 많고 재산 많고 사회경력 높은 사람은 빌려주잖아요. 낮은 금리로 장기로 고액을. 여러분은 안 빌려줘요. 이게 불평등이죠. 근데 예를 들면 국가가 금융 혜택을 주는 건데 청년 세대한테도 일정액은 그 기회를 주는 게 맞죠. 그게 이 사회가 공평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사회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에 대한 복지 정책 얘기하면 청년들 관심 살라고 퍼주기 한다 이런 공격을 하면 청년들이 거기에 많이 동의하던데 저는 좀 납득이 안 됩니다. 물론 이유가 있겠죠. 불신 때문이겠지. 나에 대해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는 게 아니라 내 표를 뺏어가려고 그러는구나 이런 것 때문이겠죠. 아닌가 보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청년들에 대한 정책들은 과거에 왜냐하면 정책 결정을 기성세대가 하지 않습니까? 사실 청년 세대에 대한 청년 정책은 청년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청년의 입장에서 청년의 현실을 반영해가지고 청년이 오히려 생애 주기별로 보면 지금은 가장 취약계층이 됐다. 가장 국가가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 세대가 됐다는 점을 인정하고 청년 정책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그럴 용의가 있어요.